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스탁.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주인, 오너십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지분증권. 그렇죠? 내가 오너십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짜리 회사, 법인회사,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모집을 하는데 주당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주만 있으면 자본금이 만들어지죠. 그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투자했다면 10%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이 바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를 이루는 초기 자본금은 주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주식의 역사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인도에서 향신료, 후추 같은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갔다 오다가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작은 돛담배보다는 좀 큰 배를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선단이 필요했고, 대선단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를 투자금만큼 소유권을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주식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이 시작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0년이 넘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1981년에 주식이 시작되었으니까 약 한 40년, 미국의 한 반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주식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왜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 만약 예금금리가, 은행 예금금리가 10%, 20%였다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 금리가 1%, 2%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금 금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불릴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이 네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은행 예금은 너무 금리가 작고, 채권도 이자가 좀 작다 보니까 소액으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즘에 동학개미운동이나 주린이, 뭐 주식 어린이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은 개미들이 주식에 동참하고 있지요. 잘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주식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전통적인 주장도 있는데, 주식은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또 전업투자자에 비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또 그들은 24시간 동안 주식을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지만, 개인들은 아무래도 근로소득, 노동소득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짬짬이 주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업투자자,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나 어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적당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뭐 엄청나게 몇백 프로를 생각한다든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목표를 잡는다면 충분히 재미삼아, 트레이딩 삼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은 어느 정도, 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비중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할 때 보통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눴죠. 보통 부동산이 70%, 금융자산이 30%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죠. 그럼 이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보통 한 70%, 예금, 채권, 현금 이런데 위험자산의 30%, 여기에 펀드, ETF, 주식, 뭐 예를 들어 원자재, 실물자산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금융자산을 놓고 봤을 때 이걸 100%라고 하면 전체 자산의 30%. 이 중에서 수익성 자산과 고수익 자산이 있는데, 주식은 이 중에서도 고수익이죠. 그러면 금융자산이 100%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했을 때 주식의 비중은 30%인 3천만 원에서
그 중에서도 고수익성은 주식에는 이 중에 또 30%. 그러니까 30%에 30%니까 3, 3, 9, 9% 정도를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비중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는 약간 달라지겠지만 금융 자산의 한 10% 정도 이내로 주식에 투자하면은 아무리 어떠한 금융위기가 와도 주식에 다 날아간다고 해도 100에 10 정도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은 어느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고 산업을 보고 거시경제를 보는 바텀업 방식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탑다운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경제가 좋으냐? 지금 현재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실물 경제, 금융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금융 경제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나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는 안 좋으니까 주식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홀짝 게임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수출은 국내 소비 플러스 국내 기업의 투자 플러스 국내 정부의 지출 플러스 국내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그러면 이 수출이 주로 어디로 많이 하고 있냐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중국,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게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판매 지수라든가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도 주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시경제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망이죠. 두 번째, 전망이 끝나고 나면 산업을 보는 거예요. 산업, 섹터라고 그러죠. 섹터. 무슨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IT 섹터가 있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반도체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겠죠. 뭐 셀트리나 SK 바이오팜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겠죠. 뭐 현대자동차, 무슨 자동차. 그다음 금융이 있겠죠. 보험주가 있고 은행주가 있고, 그다음에 여행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여행 주식을 지금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지금 코로나인데 당연히 안 맞겠죠.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업 섹터 중에서 어느 섹터에 나는 들어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다 안 좋다? 경제가 좋다. 안 좋아도 나는 한다. 어떤 산업에 할 거냐? 산업이 결정됐으면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IT 산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카카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네이버를 할 거냐? 삼성전자를 할 거냐? SK 하이닉스를 할 거냐? SK 바이오팜을 할 거냐? 셀트리온을 할 거냐? 현대차를 살 거냐? 기아차를 살 거냐? 보험주를 살 거냐? 은행주를 살 거냐? 등등등등 이런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선정을 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손실 보지 않을 종목을 한 20년 들고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럼 주식의 종류는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비상장 주식이 있고 상장 주식이 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자본금이 몇백억 규모로 커지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상장 규모에 따라서 이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 이런 시장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300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큰 회사들로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 초기 투자를 해보는 게 낫겠죠. 주식 투자의 방법은 보통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고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펀더멘탈 투자. 그래서 보통 기술적 분석은 뭐 차트라고 그러죠. 차트. 그래서 양봉, 음봉, 캔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두 개인데 하나는 양봉일 때, 양봉은 빨간색. 시장가 아침 9시에 열어서 오후 3시 반에 장이 끝나는데 아침 9시 시작할 때 예를 들어 10,000원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날 때, 장이 끝날 때 3시 반에 20,000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느냐? 이게 빨간색이 된다 이거예요. 빨간색. 이걸 양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000원이었는데 장중 12시에 25,000원까지 갔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이게 최고 가격이죠.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장중에 뭐 2시에 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건 최저 가격이. 마치 이게 양초와 같다 그래서 캔들 차트라고 하고, 올라갔을 때 빨간색이 양봉이고 떨어졌을 때는 음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시장가가 10,000원에 시작했지만 떨어질 때는 5,000원으로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00원에 시작해서 500원은 떨어지면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색깔은 파랑색, 올라갈 때는 양봉, 떨어질 때는 음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가 있어요. 홀드. 그 다음에 셀이야. 일단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증권 계좌가 있어야 돼. 증권 계좌가. 그죠? 증권 계좌는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HST, HTS로 만들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도 만들 수 있어. 모바일에서 만들 때는 이 수수료가 면제인 데를 하면 돼요. 뭐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미래세대우나 이런 데 모바일로 가서 10,000원으로 우리나라 기가 막힌 주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만 해도 50,000원대면 살 수가 있는 거고, 10,000원으로 내가 주식을 사보는 거야.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일단 사요. 그러면 홀드, 보유를 해야 돼. 보유. 언제까지 보유하느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될 때까지, 목표 기간, 뭐 나는 1년 후에 팔겠다, 3년 후에 팔겠다, 결혼할 때 팔겠다. 목표 기간이 끝나면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내가 뭐 누적 수익률 10% 이상이면, 아니면 50% 이상이면 무조건 팔겠다. 아니면 나 10년 갖고 있겠다. 이렇게 목표가 될 때까지는 홀드하는 거예요. 보유. 그리고 언제 파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투자가 잘 돼가지고 분명히 주식의 비중을 내가 10%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 너무 잘 돼서 이게 만약에 30%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위험하잖아. 그래서 주식을 20%를 매각하고 그걸로 안전한 뭐 펀드나 ETF나 예금이나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의 비중 몇 프로로? 10%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5%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로 또 주식을 매입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보유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기간, 금액, 주가가 될 때까지는 보유한다. 그래서 샀다 팔다 안 하고 그런 말도 했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가 주식을 샀으면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10년 뒤에 주식을 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한번 주식을 사면 끝까지 보유했다가 팔 때쯤 팔아라.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과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업. 왜냐면 그 주식이, 그 기업이 내 주식 투자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 주식 가격이 또 오르겠죠. 주식 가격은 결국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죠.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속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사고 파는 거니까. 주식이 이제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러면 주식을 모아놓은 펀드를 하는 거고, 펀드 중에서 한 100개, 200개의 펀드가 모여있는 게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하는 거고, 인덱스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또 ETF고. 주식 격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은 주식 철학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계속 잘 될 거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잘 된다. 그럼 스타벅스에 주식을 사는 것이고, 어느 펀드가 잘 된다. 그럼 그 펀드를 만들어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투자이지만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고, 다만 비중이 10% 이내이듯이 심장이 떨리지 않을 만큼의 평범한 투자를 하시면 주식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